시험례로 넘어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증상을 듣다 보면 한 열 편차를 먼저 확인하시고 조습 편차를 확인하세요. 거기서 벗어나는 게 뭐가 있냐면 기허, 기체 또는 담음, 어혈 이런 병리 산물에 대한 감이 좀 올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 환자에게는 어떤 오행애를 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감을 잡고요. 그 다음 환자가 호소하는 말을 들으면서 어떤 장부 쪽으로 가면 좋겠다, 어떤 경락으로 가면 좋겠다, 이걸 조금 감을 잡고 그 다음에 경락병의 경우는 경락진단점을 우선 눌러보고 내상병의 경우에는 복모혈을 우선 눌러보세요. 그래서 내가 짐작한 그것들이 맞아떨어지면 이제 오형애를 직접 침을 놓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46세 여자, 평소 몸이 차고 평소 몸이 차다. 그러면 일단 어느 장부 어느 경락의 병인지는 모르지만 한열 편차에서 한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며 자주 체한다. 그래서 복진을 해보니까 대복이 차가웠다. 명치와 배꼽 사이가 대복인데 이 대복의 중심에 비가 있는데 여기가 차가우면 한, 평소에 휴일을 많이 탄다. 그 다음 장문과 거골 압통을 호소하였다. 장문은 비의 복모열, 거골은 명치 아래에 있는데 이 거골은 마음심자 심의 증상일 때도 반응이 뚜렷하고 비의 증상이 있어도 반응이 뚜렷해요. 그 다음 비양 부족으로 인한 운화가 잘 되지 않고 심하부, 그러니까 일단 비양 부족이라는 점에서 한열 편차에서 한은 결정이 됐죠. 그런데 현재 이 사람이 자주 체하는 중에 오늘 체했나 봐요. 그래서 왔기 때문에 그 체기를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짝을 이뤄준 게 대돈 은백이에요. 은백 대돈이라고 하는 이 목혈은 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운화 기능인데 운화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가 양기이고 두 번째가 소설작용을 통해서 그 기능을 도와주고 또는 기체는 사해주는데 문제는 목혈을 사용할 때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걸 넣어놓으세요. 육부 양경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따뜻하게 해주고 싶을 때는 목혈을 주로 보여요. 이 오행의 특성 가운데 자연계의 특성도 갖다 쓰는 거 아시죠? 봄 기운은 따뜻한 기운이에요.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싶을 때는 화열을 보여주는데 그때 짝을 이룰 때는 목혈도 보여줘요. 그래서 3, 5행침에서는 보사가 서로 엇갈리지만 총통 5행에서는 보사가 똑같은 경우가 많아요.
일단 한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화, 대도, 소부, 보, 체기를 내려주기 위해서 은백, 대돈, 보, 4개 다 보예요. 그 다음 19살 고3 남학생으로 갑자기 체하여 속이 답답하고 명치 밑이 아프다고 왔다. 아까 케이스는 자주 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주 체한다는 뜻은 비기가 약하다는 뜻이잖아요. 비의 운화력이 약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화보, 목보를 했고 지금 이 19살짜리는 급체로 왔어요. 급체는 대개 기가 체하는 게 먼저 오고 기가 체하면 음식도 체하는 거잖아요. 급체 19살짜리 복진을 해보니 심하부 경결과 압통이 확인되었다. 심하부 경결과 압통이 확인됐어요. 그런데 장문 압통은 현재 말이 없네요. 그러면 심하부에만 압통이 있으면 두 길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심, 하나는 비로 진단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알아보냐면 물어봐야 돼요. 심과 연관된 증상이 있으면 거골 압통을 심의 반응으로, 소화나 음식의 문제로 연결이 되면 비의 증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체했어요. 급체로. 대개 만성적으로 체기가 있는 사람은 운화력이 약한 양허일 가능성이 많고요. 급하게 체하는 경우는 실증인데 이건 기체와 열울일 가능성이 많아요. 더 읽어볼게요. 비장의 열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급체를 했는데 열받아서 체했는지 뭔지는 모르지만 일단 급체니까 열로 본 거예요. 그래서 대도 소부를 사했어요. 화열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열받았다, 기체가 됐다, 이 뜻은 뭐냐면 기가 우랬다는 뜻이잖아요. 그때는 목혈을 사해줘요. 그래서 열받아서 체한 식체의 경우에는 화열, 목혈을 다 사해줬어요. 이게 급체는 금방 고쳤어요. 몇 번 만에. 아까 46살짜리 이 늘 자주 체했던 사람은 만성 소화불량이었기 때문에 17번 만에 치료된 걸로 나오네요. 어쨌든 만성은 좀 오래 가죠. 기허와 기체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허는 비의 기가 부족해서 비의 운화 기능이 활발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만성적인 거예요. 기체는 급성이고요. 기분이 나빠서 체했던지 열받아서 체했던지 이런 식으로 기분이 상한, 그럴 때 기체라 그러고 그럴 때 목혈을 사해줘요. 이 목혈은 양허에는 따뜻한 기운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보, 열증에는 열을 꺼줘야 되기 때문에 사,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그 다음 취업예, 29살 여성, 등이 뻐근하고 결리다고 호소했다. 지금 어디가 결리고 뻐근한지는 몰라요. 하여간 등이에요. 보통 등이라고 말하면 총통에서는
8, 9, 10, 11, 12 허리로 넘어가기 전까지 보통 등이라 그러죠. 평소 소화가 잘 안 되며 이 사람도 소화가 잘 안 돼요. 명치 밑에 뭐가 걸려 있는 것 같다고 하였다. 소화가 잘 안 될 때에는 등이 더욱 뻐근하다고 하였다. 이 속이 안 좋은 사람들이 체하면 등이 뻐근하고 아픈 사람들이 꽤 있어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그 끈 지나가는 그 어디쯤이, 척추 지나가는 그 어디쯤이 뻐근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등이 뻐근하다면 일단 방광경으로 볼 수도 있지만 어느 일정 부위가, 특정 부위가 뻐근하고 결리다면 이건 장부의 병으로 보라는 거예요. 이 경락병으로 보려면 증상이 경락을 따라서 위아래로 총방향으로 증상이 나타나야 되죠. 등이 뻐근하고 결리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방광의 경근병으로 볼 수 있으나 등은 오장육부에 폐유혈이 모여있는 곳이므로 장부의 병리가 잘 반영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시죠? 장부의 병리가 1차로 드러나는 것은 복모혈, 그 다음에 폐유혈, 경락의 병이 1차로 반응을 보이는 것은 경락진단점. 왜 경락병이 만성화되거나 자주 반복되면 내장으로 가느냐면요, 한방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동시침 공부하면서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발목 빈 것을 오래 방치하면 콩팥의 기능이 망가진다. 발목은 신방광의 부위로 봐요. 무릎은 비위, 이런 식으로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발목 빈 걸 오래 놓아두면 콩팥의 기능이 떨어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왼쪽 귀에 중염이 있잖아요. 정말 수십 년 동안 징글징글할 정도로 중염이 자주 재발했어요. 제가 밀양에 사는 3년 동안에도 이 중염이 얼마나 여러 번 터졌는지 몰라요. 감기만 들면 터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총통 오행침을 날마다 놓잖아요. 20, 30개씩. 이게 나았어요. 귓밥이 나와요. 중염으로 고생하던 제가 귓밥이 나온다는 뜻은 나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건강검진을 처음으로 해봤잖아요. 왼쪽 중염으로 수십 년 고생한 건 맞는데 왼쪽 콩팥이 없대요. 제가 그 소리 듣고 한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신과 연관된 그 어디에 증상을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는 바람에 본체가 망가진 거예요. 이거 명치 아래 심하부 압통이 있었는데 그의 반대쪽인 등이 뻐근하고 아프대요. 이 환자 한의를 복진을 해보니까 심하부 경결과 장문 압통이 뚜렷하였다. 그래서 비의 병으로 봤고요. 이 사람이 평소에 소화불량과 등의 통증이 아주 관계가 깊대요. 하여간 속만 불편하다 싶으면 등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비의 병으로 확진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날구지도 심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 특징이 더위를 많이 탄대요. 체열이 높대요.
그래서 한열 편차에서 열로 받고, 그래서 대도 소부, 그 다음에 자주 체하니까, 역시 체하기만 하면 등이 아프니까 이 사람도 은백대돈을 썼네요. 그래서 이분도 늘 평소에 만성적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27번 만에 치료된 걸로 나오네요. 47년생 여자, 그러니까 한 70살쯤 된 할머니예요. 이 70살쯤 된 할머니가 어디가 아파서 왔냐면 대도하고 태백 사이, 대도하고 태백 사이에 모지 본절이 욱신욱신 쑤시면서 아파요. 열감도 있고. 대개 통풍으로 오는 분들이 많죠. 이분이 복진을 해보니까 심화부가 2, 장문이 1이에요. 그러면 심화부가 2이고 장문이 하나면 심화부가 더 중심이 되잖아요. 그러면 마음심자 심의 증상으로 봐야 되는데 경락이 너무 뚜렷한 거예요. 대도와 태백 사이에 모지 본절이 아팠기 때문에 일단 비로 보고, 열이 있었기 때문에 화열, 그리고 이 사람이 열만 있는 게 아니고 입이 좀 많았대요. 입이 마르는 증상이 있었대요. 그래서 주 치료열은 열 때문에 욱신욱신 아팠기 때문에 대도 소부 4, 그리고 평소에 입이 자주 말라요. 그래서 음부적으로 보고 음능천, 음곡, 보, 조수 편차에서 조로 본 거죠. 그렇지만 대도와 태백 사이 모지 본절이 아플 때 무조건 비의 병으로 보면 안 되는 게, 이게 뼈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으로 가고요. 또 담 승격 쓸 때도 많죠. 담 승격 쓸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복진을 통해서 비로 갈 건지 신으로 갈 건지 담으로 갈 건지 구별은 해야 되겠죠. 이 환자의 경우에는 경락의 비경, 비와 연관된 거골과 장문의 아통이 있었기 때문에 비의 병으로 보고 화사 수보를 했다는 거예요.